오늘 탐방은 계하산에 자리 잡고 있는 풍산심시 문정공파 묘역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문정공파의 묘역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특히 이제 문정공인 화천군 심정, 그리고 그의 아들 심사손, 심사순, 그리고 그 손자 심수경, 이 네 군데의 묘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들 묘역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운수방부 양식, 그리고 이수방부 양식, 이런 어떤 비석의 이 양식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고 그 밖에 함께 구성되어 있는 성물들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조선 사대부 묘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료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석 탐방은 2020년 우리 동네 인문교육 자료 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때 연구를 하고 작년엔 그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 바로 비석 탐방입니다. 그리고 강서구가 예전에는 양천이라고 불렸는데 이 지역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비석을 통해서 많은 우리 강서의 역사와 그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하고 또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비석과 관련된 탐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심 느끼고, 특히 지금 그 비석을 일단 강서구에 위치한 양천 지역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실제 현장을 보면은 옛날에 이런 분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셨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저기도 있고 저 자신이 또 이런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오늘은 좀 부드러운 탐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제가 그 비석이나 그 밖에 그 성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주로 크게 보면 풍산심시가 이 묘역에 지금 묻혀 있는 게 한 60기 정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 탐방대원하고 함께 찾아본 것도 거의 한 15개에서 한 20개, 그 정도의 무덤 정도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처음 와보신 분 계시죠? 이 사당은 사실은 이제 심정 때문에 이제 생긴 거죠. 근데 풍산심시 이 문정공파라고 하는 문정공이 바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정의 손자인 심수경부터는 사실 또 이제 직계로 쭉 내려왔지만은 가끔은 청천공파, 왜냐하면 청천당이 심수경의 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풍산심시 문정공파, 심정은 그 아버지가 심응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응의 세 번째 아들, 그 삼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을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개 김포 지역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벼슬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아마 이 사당이 모셔진 것도 심정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많이 됐어요. 근데 조선 중종 때는 중종이라는 임금이 어떻게 보면 반정으로 이렇게 임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관료들, 신하들의 어떤 동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출발선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조광조가 굉장히 막 이렇게 설치고 치고 올라올 때 그거를 앞장서서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또 임금이기도 합니다. 중종이 또
마찬가지로 쟤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조광조를 제거할 때 바로 이 심정이나 이런 여러 인물들을 가동을 합니다. 근데 심정도 결국은 또 사사가 돼요. 그렇죠. 안타깝기는 한데 심정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품이 굉장히 극과 극으로 이렇게 그 실록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좀 온화하고 절대 뇌물을 받지 않은 굉장히 좋은 분이셨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록에 보면 굉장히 엄흠하고 상당히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제 뒷거래를 한다든지 경빈박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잡다합니다. 이제 그만큼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갈리는데 어쨌든 이 중종은 심정을 또 활용하다가 결국 사사를 시키고 그 사사에 관여된 사람이 바로 김안로입니다. 김안로. 그 당대 이제 외척이죠. 외척 중에 한 사람인데 김안로는 또 나중에 중종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사사가 돼. 중종하고 재미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망가지더라. 그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광조, 심정, 김안로. 그 세 사람들이 다 사사가 됐는데 어쨌든 이 심정은 좀 안타깝게도 조선조 내내 신원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누구 무덤입니까? 할게요. 심정. 네, 심정이죠. 네, 여기는 셋째 아들. 네, 셋째 아들 심사순. 네, 부제학공이라고 합니다. 심사순. 자, 이렇게 묻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돌아가신 게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가. 물론 이분이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귀양 가서 사사 받기 직전에 굉장히 이제 불행한 그런 순간이었죠. 그때가 1531년. 근데 그 양력으로 하면 심정은 32년에 돌아가셨어요. 1월 달이니까 양력으로. 그 당시에 이제 족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되게 음력으로 적어 놓다 보니까 연도가 인터넷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심정이 사실은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무덤을 쓴 게 그 바로 밑에 동생, 그러니까 심흥의 넷째 아들 심의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기록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자손들이 밑에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두 번째 아들 죽었죠. 1528년에 죽었으니까 훨씬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먼저 갔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동생이나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심수경 손자가 사실 심정하고 한 46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만큼 이제 많이 벌어졌는데 손자대에 와서 심정이 판서가 되었어요. 판서가 되면서 이 무덤들에 대해 비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그 앞에 보면 저 앞에 있는 심정은 합장묘죠. 근데 심정의 이 묘가를 보면 묘갈 위에 있는 그 비신의 상단이 무슨 무늬가 있죠. 자, 저게 무슨 무늬? 구름무늬 맞죠? 네, 그래서 운수라고 그럽니다. 운수. 구름 운자에 머리 숫자, 운수. 그리고 밑에는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넓직하게 방언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발이 있습니다. 받침대가 있는 거죠. 그걸 방부라 그러죠. 그래서 전형적인 조선 중기의 운수 방부 양식을 갖추고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비석이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자, 밑에 성물을 보게 되면 우선 여기 무덤과 지금 상석 그리고 그 앞에 향로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향로석을 연결해주는 이 개체석, 개체석이죠. 이 개체석의 윗부분을 우리가 계절이라 그럽니다. 계절. 그리고 아랫부분, 여기를 배계절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절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과 배계절을 구획하는 게 바로 개체석인데,
개채석은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주는, 그래서 여기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상석 윗부분은 그야말로 심정, 돌아가신 분의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그 성물들이 있는데, 그 앞에 보시게 되면 묘표가 2개가 있습니다. 저기 묘표는 그 뒤에 아무런 비음 뒤에 아무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는 단지 이 묘가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표식이다. 그래서 묘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묘표 뒤에 뭔가 음기에 그 사람의 명문도 있고 등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묘갈이 되겠죠. 묘갈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합니다. 그런 구분이 가능해져요. 여기 뭐 상석은 형태로 보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적어도 이제 한 40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향로석이 있고, 네. 또 여기에도 당연히 이 형태가 고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집안마다의 중요한 특색일 수도 있고, 여기 개체석이나 계절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여기는 뭐 3등분으로 또 해놨네요. 요 밑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유들이 뭐 따로 있겠지만은 다른 성물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망주석에는 쥐가 있나요? 쥐가 안 보이는데? 네. 네, 쥐가 없는 망주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는 비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정홍파가 보여주는 이 모델 예시를 오늘 다 본 겁니다. 네. 신도비가 있고, 그리고 성물들이 중간중간 좀 다르지만은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묘표도 있고 묘갈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지금 다 공부를 한 셈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심일치. 심일치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심수경. 그렇죠? 심수경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심사손. 심사손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심정. 그러면 이 사람은 심정의 증손자. 네. 그렇게 나오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묘역의 이 조성 주인은 조영자라고 합니다. 조영자. 묘역의 조영자의 1등 공신은 심수경입니다. 앞에 봤지만은. 그리고 그를 도왔던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네. 첫째 아들인 심일장도 여기 묘역에 있어요. 심일장은 사실은 큰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찰방까지 뿐이 못했습니다. 찰방. 그러다 보니까 큰 벼슬을 하지도 못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심일치는 당대의 명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사람이고, 심수경, 심일치가 그냥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적어도 이 묘역의 거의 대부분의 글, 요 밑에서 봤던 우리 심사손, 신도비만 외부인에게 맡긴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내부에서 해결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조선 중기에서 굉장히 사라져가는 조선 중기의 끝물이 됩니다. 이게 운수라는 게. 그 뒤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로 나타납니까? 되게 이 위에다가 지붕을 씌운 옥계석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풍산심씨 묘역은 전부 다 대부분 16세기에 16세기 말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거의 옥계석이 그때는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지표를 알려줍니다. 운수, 방부, 구름 무늬의 머리와 네모난 책상다리, 방부형의 이 비석을 갖고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뭐 나머지 여기 성물들은 아마도 이제 그 후대에 조성이 되고, 그리고 큰 어떤 규칙에 별로 따르지 않은 걸 볼 때는 뭐 그냥 구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묘역을 조성한 게 아닐까. 다만 이거는 바로 실제 우리가 문화재 총람에도 등재가 돼 있고, 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묘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돼 있네요. 관리 대상에는 빠져 있지만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 총람에서는 굉장히 제대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 조상 숭배를 위한 이런 것도 있고 객지 떠 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 이 묘역이나 산소를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는데 여기 와서 오히려 참배를 하면서 위안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움을 깨우쳐주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